일째고요. 74일째 우리 오늘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복절이죠. 네, 자신과 삶을 깨닫는 순간의 미소, 반가 사유상이죠. 미륵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요즘은 뭐 미륵보살이라는 말을 빼버렸더라고요. 어찌 됐건 저 미륵보살의 미묘한 웃음이 깨달음의 웃음인데요. 이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은 어제도 제가 뭔가 하던 놈이 있고 살던 놈이 있잖아요. 지금 나이가 60, 뭐 70, 자기가 살아온 놈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일기장을 쓴다 그러면 자기가 하던 놈의 기록이잖아요. 모든 일기장이나 모든 이력서는 하던 놈의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회사에 원서를 내는 거는 하는 놈의 기록이에요. 하는 놈의 기록. 나는 이 회사에 취직하면 뭘 하겠습니다. 내가 뭐 판사가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면 이렇게 해서 하는 놈의 이야기라고요. 세상에 알려져 있는 얘기는. 그러나 깨달으면은 딱 사는 놈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죠. 물론 하는 놈과 하던 놈과 살아온 놈은 한 놈이에요. 야, 이거를요, 자기 삶을 쭉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사는 놈은 비유하면 뭐냐면요, 강물이에요. 숨쉬게 하고 밥 먹게 하고 잠자게 하고 똥 싸게 하고 혈액순환 시키고 먹으면 소화시켜주고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하게 하고 잘못된 게 들어오면은 설사하게 하고 다 그게 사는 놈이 있어요. 사는 놈한테 한 번도 고맙다고 안 그래. 그게 열애인데 맨 하는 놈 같고 그것도 남 탓하면서 자기 안에 강물이 있어요. 그게 사는 놈이에요. 그런데 그 강물에는 바람이 있어요. 그게 사는 놈이에요. 자기예요. 강물과 바람이 자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흐르는 강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안에 흐르는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는 놈은 배예요. 하는 놈은 배라고요. 시간이 다 돼서 부서지기도 하고요. 오래돼서 못 쓰는 배가 되기도 해요. 자기 자신의 배와 자기 자신의 배가 흘러가는 강과 그리고 바람, 그 세 가지를 각자 자기 인생에 답이 있어요. 살아온 날에 답이 있어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참회할 일이 생겨요. 그리고 방향이 다시 잡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딩기라고 그러는데요. 요트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무동력선이기 때문에 비싸진 않아요. 요즘은 뭐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참. 우리도 이제 승공 갈 거지만 요번 승공 가면 내가 스님들만큼 버리진 못하지만 많이 버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스님들만큼 바라는 게 적을지 모르겠지만 스님들만큼 바라는 게 적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렇게 많이 안 바라겠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보이스카우트 잼버리, 보이스카우트 한국 잼버리잖아요. 옛날에 고성에서 한 거는 세계 잼버리고 요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한국 잼버리 50주년 기념이거든요. 이게 100주년 기념이거든요. 이거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그때는 조선 소년군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보이스카우트 그러면은 여자도 있잖아요. 아니 왜 쟤네는 걸스카웃이 아니, 쟤네는 왜 걸인데 왜 보이스카웃에 오지? 서양에서 보이스카웃은요, 장애 아들이라든가 몸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다 보이스카웃이라 그래요. 보이스카웃 대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보이스카웃 대원이 이제 여자 아이들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번에 이제 독일 애들이 이제 8명이 스님 되고 싶다고 삭발을 했죠. 딱 한 번 이렇게 버려보는 거죠. 뭐 여자아이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탁 버려보는 거죠. 이거 물론 독일은 굉장히 이런 독일에는 진작부터 이런 불교가 일찌감치 들어가 있었고 인도하고 관련도 많았고 동양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메르켈이라는 여자 그 총리 때문에 뭐 독일이 거덜도 났지만 어떻게 거기 이런 영적인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요즘 제가 읽고 있는 헤르만 헤세의 책 보면 전부 그 시탈다도 있고 많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머리를 깎았죠. 이렇게 얘네들 이것도 순공이에요. 탁 놔버리는 거죠. 탁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렇고요. 멋진 놈들이고요. 우리 이렇게 딱 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 요트, 이 딩기라고 그러는데 이것도요. 탁 자기를 놔야 될 때가 있어요. 탁 자기를 놓으면서부터 이제 배워나가는 건데 이런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요트를 타는 건데 무동력선이에요. 동력 없어요. 이 요트라는 건 재밌는 게요. 바람을 모타도 없으면서 맞바람으로 갈 수 있어요. 물론 바람이 불어오는 바와 90도로는 못 가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해서 30도 좌우 30도 45도 다 가요. 뒤로 밀려나지 않고도 앞으로 가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앞으로 가요.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건데 이 사람들 눈에는 이게 보이지만 요트 밑에는 이렇게 센터보드라고 밑에 이렇게 있어요. 센터보드. 요게 중요해요. 센터보드라는 게 있는데 요거거든요. 이게 딱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이거요. 센터보드 이게 있어야 돼요. 센터보드가 딱 있어야지 이게 바람을 거슬러도 밀리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일단 밀리지 않게 해주는 건 이 센터보드예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양력이라고 그러는데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렇게 요트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게 있고 이쪽에서 여기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바람이 흘러가니까 이게 여기서는 압력이 높아지죠. 이쪽 쏙 들어가는 데가 압력이 높아지고 뒤에는 압력이 낮아지겠죠. 배를 앞으로 끌어줘요. 그래서 앞으로 가요. 바람 부는 쪽으로 끌어준다고요. 이걸 양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양력과 센터보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살다가 보면 맞바람 맞으면서 살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앞으로는 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가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센터보드. 그래서 사실은 딱 우리 자기 중심을 지키는 그 명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 몸이라는 배를 가지고 주변 바람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빨리 가려고 그러면요. 바람이 정면에서 불 때요. 우리 요트가 이렇게 바람을 활용하는 거긴 하지만 지금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거죠.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건데 이거를 그냥 빨리 가려고 그러면은 목표 지점이랑 멀어져요. 근데 돌아가더라도 목표 지점에 정확히 가려면 바람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잡고 있으면서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하고 있는 거죠. 밑에 센터보드가 없으면 떠밀려 가요. 근데 센터보드로 밑에 강물에는 밀리지 않게 딱 하고 그 다음에 바람의 양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가는 거라고요. 지금 바람을 이용하는 거는 아함경에서 다 가르쳐줘요. 아함경이나 부처님 말씀, 스님들 법문. 그런데 이 센터보드를 자기가 확실하게 가지는 것, 딱 지키는 것.
이거는 지금 이런 능가경 같은 공부를 해야 돼요. 참 이걸 저도 환갑진갑 다 지나고 64개 다 지나가지고 참 나이 65대니까 알아먹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자기가 이 센터보드도 모두 모르고 바람도 모르면서 어찌됐건 내가 한다고 자기 안에 흐르는 강물과 자기 안에 흐르는 바람은 모르고 이 배에다가 못하다 갖고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증상만이에요. 영원히 가지 못하잖아요. 연료 떨어지면 못 가잖아요. 증상만들은 여기다가 모타를 달아갖고 그냥 빨리 가겠다라고 하죠. 빨리 가나요? 가긴 가죠.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걸 증상만이라고 해요. 뭐 모타보드, 뭐 제트스키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도. 근데 요게 정말 인생하고 부처님 말씀하고 딱 맞아요. 아, 그러면 나는 내 안에 흐르는 강물을 몰랐고 내 안에 흐르는 바람을 몰랐고 나는 센터보드가 없었고 센터보드를 만들어 두지 않았고 그냥 강에다가 배만 띄워서 뗏목처럼 살았구나. 그래서 떠밀려서 살아왔구나. 아, 부처님 말씀이 지금 센터보드 빨리 만들으라는 거구나. 그 다음에 바람을 활용하라는 거구나. 바람 활용하라는 것을 배우라는 거구나. 이겁니다. 원래 이런 건 생테크에서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하한거 74일째고 승공도 가야 되고 그냥 또 뭐 독일 애들처럼 확 그냥 승공을 하면서 확 저렇게 모든 것을 놓는 멋진 녀석들도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해요. 증상만들 모타보드 바람 뭐 나는 바람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물살 상관없어. 나는 센터보드 필요 없어. 모타 달고서 확 갈 거야. 토끼와 거북이 생각하시면 돼요. 대해요. 증상만인 사람으로서 모든 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는 모든 법을 없애고 자기 모양과 같은 모양인 자기 생각의 견해에 떨어진 것이며 자기 마음에서 나타난 법을 본 것이고 겉으로 나타난 것은 모두가 무상함으로 같은 모양을 되풀이하여 저것과 이것이 차별이 있음을 된 거. 그러니까 사는 방법은 모르고 하는 생각만 낸 거죠. 모다포트처럼. 그 다음에 오음, 삼계, 유기입 등에 상속하는 자체와 계속 이 배는 계속 내 안에 강물은 계속 흐르고 내 안에 바람은 계속 불어오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잠시 동안 있는 모타포트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을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허망하게 분별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대하여 이와 같은 사람은 부처님의 법을 없애는 격이다. 그때 세존께서 거듭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있다 없다는 양변인데 그런 것을 마음의 경계로 삼으니 모든 경계의 법을 떠나야만 평등하여 마음이 고요하리. 모타도 없고 그냥 지금 무동력선인 저 요트가 자기라고 생각하세요. 센터보드 있어요. 돛을 사용하는 법만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흐르는 강과 내 안에 흐르는 바람에 따라서 가실 수 있어요. 언제나 가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면으로 바람이 불어올 때는 옆으로 어느 때는 돌아가야 돼요. 경계의 법을 그런데 이제 이런 이치를 알아 경계의 법을 취함이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서 진여와 같이 본래 있는 것으로 그것이 성인의 경계라네. 내 안에 흐르는 강물의 흐름도 알고 내 안에 흐르는 바람의 흐름도 알고 그리고 나의 배의 상태도 알고 배를 다룰 줄 아는 나의 실력도 알고 본래 없는데 그러니 본래 없는데 생함이 있고 생겼다가 도로 없어지며 유도 아니고 태어난 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자꾸 생함이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있다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나의 가르침에 머물지 못하리. 나의 가르침에 머물지 못한다라는 것은 네 안에 흐르는 강물 네 안에 부르는 바람을 활용하지 못하고 너는 그냥 일엽편주처럼 떠밀려서 계속 원인도 모르면서
살아야 되느니라. 거기다가 또 나이 들어갖고 뭐 한다고 난리치면은 배 뒤집혀지죠. 빠개지든지. 나의 가르침은 외도도 그러니 외도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나도 아니고 또 다른 이도 아니고 인연으로부터 이룬 것이니 어찌 있다고들 말하랴. 내 안의 강물 따라 내 안의 바람 따라 나의 배에 따라서 그때 다르게 가는데 이렇다 저렇다 흘러가는 곳에 과거가 어디 있으며 미래가 어디 있으며 현재가 어디 있냐 이거죠. 만약 인연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면 어찌 없다고들 말하랴. 어거지 그릇된 법으로 태어난 법을 논하며 망상으로 유물을 개탁합니다. 다른 종교가 다 그렇죠. 불교 빼고 만약 생한 바가 없는 것임을 알면 나는 배 하나가 아니에요. 나의 본래는 내 안에 흐르는 강물이고 내 안에 흐르는 바람이에요. 내 안에 흐르는 강물과 내 안에 흐르는 바람과 배가 다 나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 안에 흐르는 바람이 있고 내 안에 흐르는 바람이 있고 내 안에 흘러가는 물결이 있고 일엽편주 배가 있잖아요. 뱃사공은 누구예요? 뱃사공이 센터보드예요. 뱃사공이 센터보드라고요. 그런데 센터보드는 아까 보였다시피 물 밑에 있어요. 참. 예. 그래서 생한 바가 없다. 멸한 바도 없다. 이게 다 모두 공적한 것인 줄 알으면 위에 저 배 타고 있는 놈은 센터보드에서 잠깐 나타난 놈이에요. 항상 변함이 없는 건 센터보드예요. 그때 거룩한 대보살은 부처님께 다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원하오니 열의 응공 정변지 신과 인간들을 가르쳐 주신 스승이신 천인사께서는 저희와 일체 보살을 위하여 바른 법을 수행하는 모양을 건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일체 보살 마하살이 정법을 수행하는 모양을 잘 알면 빨리 안욕다라 삼맥삼보를 얻을 것이며 일체 허망한 각 관 마의 일을 따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안욕다라 삼맥삼보를 성취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내 안에 흐르는 강물의 세기와 내 안에 흐르는 바람의 방향과 그리고 나의 배가 맞바람일 때도 가장 정확한 각도로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순풍일 때도 배가 뒤집혀지지 않게 제대로 갈 수 있게 하는 그 완벽한 가장 올바른 상태예요.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는 게 안욕다라 삼맥삼보리가 아니에요. 최고의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호랑이가 코끼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코끼리가 되고 최고의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드렸지만 여기 이런 배가 있어요. 지금 이 배가 우리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죠. 또 이런 배가 있어요. 아까 이 배랑 이 배보다는 뒤에 배가 좀 좋아 보이고 비싸 보이죠. 돛도 2개고. 그러나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지 몰라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 배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배는 이 배대로 이 배대로의 효용을 최대로 가는 게 안욕다라 삼맥삼보리고 이 배는 이 배대로 최대에 가는 게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예요. 그래서 정법을 수행하는 모양을 잘 알게 되면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모타를 달아볼까 누구 보고 밀어달라 그래 볼까 그런 허망한 각관 마이를 따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복절 화이팅!